우리가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나 갱년기 온 것 같아 뭐 이런 거하고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는 갱년기에 부합하는 증상들만 있다고 해서 갱년기를 진단 내리지는 않고요. 치료를 무조건 권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삶에 의욕이 없고 우울감이 심한데 이거 갱년기인가요? 또는 건강검진에서 키를 쟀더니 작년에 비해서 1cm가 줄었습니다. 이건 갱년기일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갱년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서 본다기보다도 우리가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나 갱년기 온 것 같아 뭐 이런 거하고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는 갱년기에 부합하는 증상들만 있다고 해서 갱년기를 진단 내리지는 않고요. 치료를 무조건 권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오전에 체크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온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설령 남성 호르몬 수치도 떨어져 있고 증상이 갱년기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치료를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상의를 해야 돼요. 어떤 심리적인 요인, 우울감, 활력이 없다, 수면장애, 키가 주는 거, 근력이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기질적인 육체의 질환일 수도 있잖아요. 남성 호르몬 수치 외적인 근골격계 문제일 수도 있고 혈압, 당뇨 등의 내과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내분비 내과의 질환일 수도 있고 신경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거를 무조건 갱년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고요. 수치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복합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연관성이 있다고 할 때 남성 호르몬 수치를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을 때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치료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또 이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 갱년기를 예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려면 어떤 게 도움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몸 관리를 잘 하셔야죠.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면서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이 좋냐, 무산소 근력 운동이 좋냐, 또는 아침에 하는 것이 좋냐 이런 걸 떠나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환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성인병으로 알고 있는 내가 좀 비만해졌어. 그러면 고지혈증이 오고 혈압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당뇨가 올 수 있고 결국은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행하는 어떤 쭉 진행 과정이잖아요. 혈압이나 당뇨의 가족력이 있거나 하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걸 오지 않게 하려는 일련의 노력들, 갱년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로, 스트레스, 흡연, 술, 기름진 음식, 맵고 짜게 드시는 거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지내시다 보면은 갱년기에 대한 증상이 없거나 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흡연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어떤 남성 호르몬의 감소 추이는 연구를 통해서도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이 나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 되겠고 남성 갱년기 또는 호르몬 수치가 왜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갱년기 증상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호르몬 수치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외적으로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중차대한 질환들, 자꾸 말씀드리는 대사성 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 성인병 또는 다시 비만, 고지혈증, 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어떤 리스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질환이 올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체계적 고찰, 시스테믹 리뷰에서도 거의 확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치료를 하면은 심혈관 질환 또는 어떤 성인병의 유병률이 앞으로 낮아지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걸 맞음으로 인해서 갱년기 증상이 좋아지고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또 비만도가 조절이 되고 이럼으로써 안 좋은 악순환, 체인을 끊을 수가 있는 시초가 단초가 될 수는 있다는 점은 맞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병원에 오셔서 요새 아무 기운도 없고 뭐 성욕도 없어요, 너무 피곤하다, 이거 갱년기 아닌가요? 20대 30대 와서 많이 질문하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분들은 컨디션 조절 좀 다시 잘 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피검사하자고 합니다. 술, 담배 줄이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꽤 많이 유의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20대 건강하신 분들 본연의 모습대로 매우 높게 나오는 분들이 사실 더 많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우에는 갱년기에 대한 치료도 잘 권하지 않고 갱년기라고 단언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아직 그런 말씀을 하시기엔 너무 젊고 규칙적이지 못하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몸을 혹사했거나 식단이 안 좋거나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부터 교정을 하고 충분히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서 다시 재검을 하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설령 낮게 나온 분들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평균값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이 규칙적인 생활,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한 10년 뒤쯤 또는 30대 중후반쯤 돼서 재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젊은 남성에서 발기력 저하가 있다고 해서 갱년기만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20살까지 살아오신 분이라면은 선천기형이 있었다, 유전적인 어떤 결함 또는 유전병이 있다, 선천성 당뇨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내가 내 손으로 자위를 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본 관계를 하려고 하면 자꾸 꺼진다든지 이럴 때는 갱년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때는 성생활, 섹스에 대한 관념을 편하게 하고 자신감, 어떤 노하우, 파트너와의 교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느긋하게 관계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런 경우는 그냥 발기약제를 일회성으로 몇 번이라도 써보고 느낌을 보시라고 처방을 드리긴 하지만 갱년기에 대한 검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의심이 되었고 검사에서 진단이 되었다 할 때는 비뇨의학과에서 검사하고 치료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비뇨의학과에서 보시는 게 좋은 이유는 첫 번째, 남성 갱년기는 고유 영역이라기보다 저희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과예요. 다른 과목들 선생님들보다.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하고 보고 있죠. 두 번째,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들도 있잖아요. 전립선 검사를 꼭 같이 합니다. 특히 피검사랑 PSA라고 하는 전립선 암 수치를 보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PSA와 전립선에 대한 검진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비뇨의학과에서 어차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원화시켜서 보려면은 전립선 검진과 남성 호르몬 갱년기에 대한 어떤 치료 및 추적 관찰, 평가는 비뇨의학과에서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